30년 살던 이곳을 떠나 다시 한국으로?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67세로 은퇴한 박 씨는 요즘 유튜브로 한국 뉴스만 봅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점점 불편함이 커지는 미국 생활. 그런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물가는 어떨까? 집은 어디서 구하나? 보험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반겨줄 누군가가 아직 있을까? 해외에 오래 거주한 한인 시니어들 사이에서 요즘 여기민이라는 단어가 다시 화두입니다. 은퇴 후 경제성, 복지, 정서적 안정 등을 따져보며 한국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이건 단순한 귀국이 아닙니다. 인생 이막의 큰 선택이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왜 여기민을 고민하게 될까? 65세 이상 해외 거주 한인들의 여기민 고민은 대부분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의료 접근성과 복지 제도.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고령자가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 진료비 부담, 대기 시간 등은 생각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비교적 저렴한 건강보험, 빠른 진료 시스템,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가 매력적입니다. 정서적 고립과 외로움. 자녀들은 다 커서 따로 살고 주변은 현지인뿐. 오랜 해외 생활 끝에 찾아오는 소속감 상실과 언어 피로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부담입니다. 한국 뉴스가 더 친숙하고 한국 음식이 더 땡기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위로가 되는 순간 마음은 고국을 향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부담. 환율과 물가의 상승은 해외 생활의 경제적 리스크를 키웁니다. 은퇴연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더 저렴한 곳으로의 이주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특히 자가주택이 없거나 렌트 생활인 경우 한국의 지방 소도시나 공공임대주택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릅니다. 여기민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체크포인트. 1. 정착 비용 및 주거 마련. 한국은 돌아오면 고향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은 높은데 집은 없고 전세 제도도 낯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임대료는 해외보다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임대 신청, 혹은 자녀 동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먼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자격 회복.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귀국 직후엔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며 과거의 체류 기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월 10만 15만 원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입국 시기와 절차를 잘 계획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연결망 재구축. 한국에 친구나 가족이 없다면 외로움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노인복지관, 종교 모임 등을 미리 조사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 세팅이 중요합니다. 귀국 전 온라인 모임이나 SNS를 통해 정보를 미리 얻는 것도 좋습니다. 4. 자산 관리 및 연금 이체. 해외 연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그 소득을 어떻게 수령하고 어떤 방식으로 환전의 생활비로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환차손, 세금 문제 등도 함께 따져야 하며 일부 국가의 연금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여기민 결정의 기준. 다시 돌아왔지만 정착이 더 어려웠어요. 뉴질랜드 교민 김정희 68세. 김 씨 부부는 25년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다 은퇴 후 한국이 더 편하겠다는 생각에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오니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2억 원 가까이 되었고 건강보험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본격 혜택이 가능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병원 이용도 예상보다 복잡했고 결국 2년 만에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여기민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숫자로 계산해야 해요. 딸 옆에서 손주 보고 매일이 행복해요. 미국 거주 70세 이호철 씨. 미국에서 은퇴 후 의료비 부담과 외로움을 느끼던 이 씨는 딸이 있는 경기도로 귀국했습니다. 딸 집 근처에 보증부 월세로 방 하나를 구했고 국민연금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함께 받고 있어 생활비도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매일 얼굴을 보며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이 씨는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그게 제 결정의 기준이었죠. 지방 살면 한국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캐나다 교민 박성자 66세. 온타리오주에서 살던 박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전남 순천의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월세는 15만 원, 생활비는 한 달 8만 100만 원 수준. 공공의료, 복지관 식사 지원, 커뮤니티 활동까지 적극 활용하며 한국 생활에 만족 중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서울 아니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결론 감정 아닌 계산이 먼저입니다. 여기민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방식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자녀와의 재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하면 후회가 따르기 쉽습니다. 한국의 제도, 비용 구조, 인간관계, 의료 시스템까지 하나의 나라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여기민 그 결정을 앞둔 지금. 필요한 건 용기보다도 준비입니다. 감성은 잠시 내려놓고 숫자와 제도로 먼저 따져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가 더 나은가? 가 아니라 어디서 더 잘 살 수 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기민의 핵심 포인트? 은퇴자들의 여기민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완전한 전환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재정, 의료, 사회적 연계성 세 가지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핵심 조언입니다. 1. 여기민 감성보다 자산이 우선입니다. 재무설계사 김윤석 소장. 김 소장은 말합니다. 여기민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집은 나중에 사면 되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월세로 계속 사는 건 연금 생활자에겐 큰 부담입니다. 그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계획은 최소 10년 단위로 세워라. 매년 이사하는 방식은 고령자에게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부담. 주거 마련은 지방을 고려하라. 수도권 집값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공임대, 행복주택, 지방 소도시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현실적. 해외 연금이나 자산의 환전 이전은 전문가 상담 필수.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의 금융기관과 협약된 연금 송금 루트를 알아둬야 한다. 2. 의료 시스템. 한국은 빠르지만 초기 진입이 까다롭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은경 교수. 정 교수는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본다고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 병원 빨라서 좋다는 말만 듣고 오세요. 하지만 돌아와서 바로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월 1,015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해요. 그녀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국 6개월 이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라. 과거 체류 이력, 재산 신고 기준, 지역 가입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음. 병원 이용 패턴도 점검하라. 정기적인 만성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집 근처 병원의 접근성과 진료 과목을 우선 검토할 것. 의료비 부담 대비책 마련. 실손보험은 고령 가입이 어렵고 치과 안과 안방 진료는 건강보험 외에 항목이 많아 별도 예산 필요. 3. 한국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심리상담사 최연우 박사. 최 박사는 여기민은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이 문화적 단절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 속의 한국은 지금의 한국이 아닙니다. 교통, 인터넷, 사회 구조까지 모두 달라졌어요. 특히 6070대에게 낯선 디지털 환경은 또 다른 소외감을 유발합니다. 그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국 전 36개월간 한국에 한번 살아보기를 권장. 한 달 살기 형태로 거주하며 생활비, 물가, 사람들의 속도 등을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지역 노인복지관을 통해 사회 연결망 확보. 서울보다 오히려 지역 중소도시의 커뮤니티가 더 따뜻하고 유기적인 경우도 많음.
심리적 충격 대비, 가족과의 거리감, 세대차, 디지털 문맹 등이 겹칠 수 있으므로 초기 12년은 사회적 재적응기로 본인에게 여유를 줄 것. 결론 여기민은 퇴로가 아니라 새로운 이주입니다. 여기민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만 여긴다면 감정적인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기민은 귀향이 아니라 재이민입니다. 한번 떠났던 이 땅에 이제는 외국인처럼 다시 정착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정. 여기민 비용은 귀국 항공권만이 아닙니다. 정착금, 주거비, 보험료, 초기 생활비 등 최소 12천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도. 한국의 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신청과 준비, 때로는 대기와 확인이 필요한 능동적 복지 사용이 요구됩니다. 사람. 정서적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여기민을 선택하는 경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냥 돌아오면 다 반겨줄 거야 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민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숫자를 체크하고 제도를 이해하고 마음을 단단히 다지세요. 그래야 귀국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유튜브 콘텐츠용 스크립트로도 변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10억 없다면 당신의 은퇴는 재앙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 바로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오겠죠. 그런데 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 10억 없다면 당신의 은퇴는 재앙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10억인가?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노후 자금의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10억 원은 갖춰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물론 지역별 생활비, 개인의 소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1. 어씨의 비극적인 은퇴 이야기. 예를 들어 어씨는 30대 후반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연금으로 나름 괜찮은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했고 결국 2년 만에 모든 자산이 바닥났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고민하지 않았던 어씨는 결국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원하지 않는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례 2. B씨의 성공적인 노후. 반면에 B씨는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노후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20대부터 매달 소액이라도 저축하고 다양한 투자처에 돈을 분산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B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걱정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례 3. C씨의 무관심이 부른 재앙. 또 다른 이야기로 C씨를 살펴볼까요? C씨는 일자리에 집중하며 돈을 모으는 대신 소비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물건을 사고 여행을 다니며 현재를 즐기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C씨가 은퇴를 맞이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일을 해야 했고 은퇴 후의 여유는 사라진 채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돌아온 것이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준비는 결코 미룰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0억 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조기 저축.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시작하세요. 이자나 투자 수익이 쌓여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큰 금액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양한 투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해 자산을 불려보세요. 자산 배분이 중요한데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재무 계획 세우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 자금 준비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걱정 없는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보세요. 노후 자금 10억,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평생 동안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노후 자금 10억 없다면 당신의 은퇴는 재앙이다. 전문가 칼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후 자금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적 기준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10억 원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10억인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생활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생기게 마련이죠.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은퇴 후 2030년의 기간 동안 생활해야 할 돈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부풀려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여러 통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평균 월세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기타 생활비를 더하면 매달 30만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산 관리의 중요성.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자산을 단순히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0억 원이 현재의 가치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겠지만 20년 후에는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노후에는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독립성.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원하신다면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0억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10억 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조기 저축의 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리의 마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기에 저축을 시작하면 그만큼 이자가 쌓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매달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에 시작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을 30년 동안 저축한다면 단순히 계산해도 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훨씬 큰 금액이 쌓일 것입니다. 2. 투자에 대한 이해.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하여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ETF 상장 지수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은 분산 투자에 유리하니 고려해 볼 만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받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 설계사나 자산 관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1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다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점점 불안해질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한 사례들처럼 철저한 준비 없이는 은퇴 후의 삶이 재앙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 보세요. 5060 퇴직자들에게 다가오는 충격적인 변화. 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또는 이미 퇴직을 경험한 이들 중 다수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바로 충격입니다. 수십 년을 일해온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겪게 될 몇 가지 충격적인 변화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 압박이 갑자기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위험성을 살펴보고 이를 대비할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충격, 고정 수입이 사라지는 현실. 첫 번째로 퇴직자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는 고정 수입의 상실입니다. 월급은 매달 당연하게 들어왔던 것이지만 퇴직과 동시에 이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특히 자녀의 학비나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재정적으로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사례 1. 55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금을 받아 적당히 모은 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발생하자 퇴직 후 1년 만에 자산의 절반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지 못한 자신의 안일함을 탓하게 되었죠. 김 씨는 퇴직 후에는 내가 더 이상 경제적 기둥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며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정체성의 상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는 느낌. 두 번째로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변화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회사에서 직책과 역할을 맡고 있던 때와 달리 퇴직 후에는 자신이 소속된 곳도 역할도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사람일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퇴직 후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 2. 박 씨는 30년간 한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첫 6개월 동안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주변에 말할 상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내 역할이 없어지니 마치 사회에서 내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시 자신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건강이 악화, 스트레스와 신체적 변화. 세 번째로 퇴직자들이 맞닥뜨리는 충격적인 변화는 건강의 악화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정해진 스케줄과 생활 패턴이 있어 체력 유지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퇴직 후 갑작스레 늘어난 시간 속에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퇴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정 씨는 58세에 조기 퇴직한 후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지속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에게 주어진 업무와 목표가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삶의 목표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든 것이지요. 결국 정 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건강이 더 큰 걱정거리가 됐어요. 라며 그는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안전하려면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퇴직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핵심입니다. 그럼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계획 세우기.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연금, 투자 혹은 새로운 직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후의 지출 계획을 세워 예상치 못한 비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할 찾기. 퇴직 후에도 자신을 바쁘게 만들 활동이나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혹은 학습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하며 정신적 건강을 위한 취미 생활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인지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퇴직 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퇴직자들, 이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때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와 마음가짐에 따라 충분히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경제적,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건강 악화와 같은 충격적인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성 확보. 새로운 수입원 찾기. 많은 퇴직자들이 연금에 의존하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될지 몰라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행사,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할까요? 대한1투자와 재테크. 자산 관리와 투자는 퇴직 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방식으로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나 ETF 혹은 부동산 소액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공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존재하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 2. 새로운 직업. 또 다른 대안은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더 이상 전일제 직장에 매달리지 않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따거나 취미를 직업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영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시간제나 단기 일자리를 통해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4. 김 씨는 58세에 은퇴했지만 평소 관심 있던 부동산 경매에 도전해 소규모로 투자해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경매를 공부하고 이를 통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는데 추가 수입이 생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하며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정체성 찾기. 은퇴 후 역할 변화에 적응하기.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내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한1 봉사와 사회적 활동.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찾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또는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삶의 가치를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2 학습과 자기개발.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학습입니다. 퇴직 후에도 배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퇴직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취미로 강좌를 듣는 등의 학습 활동을 통해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해줍니다. 사례 5. 62세에 퇴직한 박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 일만으로 바빴던 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박 씨는 회사를 떠난 후 공허함이 있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 건강 유지 꾸준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관리. 퇴직 후 건강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와 신체적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쉬우나 오히려 이 시기가 건강 관리의 골든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일 규칙적인 운동. 퇴직 후에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단한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등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 에너지를 유지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안 2. 정신 건강 관리. 정신적 건강을 위한 활동도 필수입니다. 명상, 독서 혹은 예술 활동과 같은 정신적 여유를 찾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노후 생활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6. 은퇴 후 신체 활동을 소홀히 했던 정 씨는 6개월 동안 운동을 게을리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고혈압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전거를 타고 규칙적으로 산책을 시작했으며 정신적인 여유를 찾기 위해 명상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 씨는 퇴직 후 오히려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졌습니다. 건강이 안정되니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하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삶의 변화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를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새로운 정체성 찾기, 그리고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노후는 두렵거나 불안한 시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는 경고는 곧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불확실성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고 준비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60년 대생의 노후 준비 현실과 국민연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1. 사례 일정 씨의 후에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서울에 사는 62세의 정 씨는 한때 중소기업의 관리자였습니다. 30년 이상 꾸준히 일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해왔기 때문에 노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약 100만 원,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활비, 건강관리 비용,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생각하면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채우기 어려웠고 결국 정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2. 사례 이 씨의 도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했죠. 반면 같은 60년 대생인 이 씨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별도로 개인연금과 적금,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40대 초반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다른 곳에 투자했죠. 덕분에 이 씨는 은퇴 후에도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점은 바로 조기 준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작은 노력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3. 사례 3. 김 씨의 극단적인 선택, 현실을 외면한 대가. 부산에 거주하는 64세의 김 씨는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평생 한 회사에서 근속하며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회사가 곧 나의 전부였죠. 정년 후에도 회사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주택을 매각하고 소형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국민연금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60년 대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인상, 경제 불확실성 등을 대비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투자, 절약, 그리고 다양한 소득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행동의 필요성.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국민연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앞서 소개한 사례들을 보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라도 시작해보세요. 이 씨의 사례처럼 조기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고 정 씨나 김 씨의 후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은 중요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진정으로 지킬 준비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한계와 60년 대생들이 겪고 있는 노후 준비의 현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책과 전략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의 의의와 현실적인 문제점. 먼저 국민연금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짚어보죠.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많은 60년 대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노후에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등 외부 요인들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민연금으로 받는 약 100만 원으로는 현재의 물가 수준에서는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전문가의 시각, 국민연금 외의 추가 대책 필요성.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일종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과 자산 투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씨처럼 개인연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 개인연금은 국가가 아닌 본인이 선택한 상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금을 납입하고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또한 조기에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씨의 예시에서 보듯 40대 초반부터의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 분산 투자와 다양한 수익원 확보. 한편 노후 대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자산 분산 투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단,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충분한 공부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 씨의 사례는 투자와 대비책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던 결과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은퇴 전부터 자산 분산 투자나 다른 소득원을 고려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투자란 꼭 큰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원과 노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후 대비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중요합니다. 60년 대생은 이제 은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대는 고도성장기였으며 사회 전반의 분위기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대는 다른 시각에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설계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취미나 재능을 살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주 강조되는 평생학습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준비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기초이며 이를 활용하되 다른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요. 앞서 말한 정씨, 이씨, 김씨의 사례처럼 우리는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후라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씩 준비하더라도 그 과정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입니다.